설립이 급격히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동분야 서분야 입지를 두고 경쟁 구도가 대두되는 가운데 양 지역의 인원을 나누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에 입주한 국내 굴지의 구매 대행 전문업체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지역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납품업체 타겟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정치권까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가 후반기 첫 과제로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의 갈등 구조 해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행의정 간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광주의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과 진정세를 반복하며 감염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도내 의대 설립이 성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정원 확대와 별도로 의료 낙후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한다는 안도 제시돼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중 300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이후에도 10년 동안 지역에 근무해야 하는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또 의료 낙후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의대 유치라는 전남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남 서부와 동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각각 1.58명과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 특히 여수의 경우 심근경색 발병 시 생존율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돼 응급의료 체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 의사 부족 현황 추계를 보면 특히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전남 의대 신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의대를 신설해 주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자체하고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겠다. 어떻게 이런 의지와 이런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저희 많이 연구하고. 만약 전남 유치가 확정된다면 얼마나 정원이 배정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0명 이상 배정받을 경우 동부와 서부 두 곳으로 인원을 나눌 수 있지만 이보다 적을 경우 양측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나눠 더 필요한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를 설치해서 양 지역의 의대 신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이번 의대 정원 확대안은 다음 달 교육부와 복지부를 거쳐 확정되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전남 동부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고 3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여수 74.9mm를 최고로 순천 43.3, 고흥 42.5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전남 소방본부에는 여수 돌산읍 주포리에 노변과 점포 등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나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부터 해상에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해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여수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130톤급 어선이 4만톤급 상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기관장이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상에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공군 거금도 인근 해상에서는 레저보트가, 하와도 인근 해상에서는 소형 어선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 코크스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포스코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발판이 함께 발견돼 안전장치 결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여수 산업단지에 들어선 구매대행 전문업체 대규모 물류센터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치권까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에 필요한 물품과 자재를 대신 사서 납품해주는 국내 대표적인 구매대행 전문업체 서브원의 여수 허브센터입니다. 지난해 1,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이 센터가 최근 물류 창고의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형 물류센터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 지역 납품업체 타격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서브원 여수 허브센터는 거래처에 납품한 자재의 80%가량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납품업체들은 서브원이 제조사 측과 접촉해 직접 계약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브원의 바이퍼를 갖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쪽 업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리점 유통상들은 낙발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원과 시의회까지 나서 지역 납품업체와의 동반 성장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서브원 측은 광주 물류 창고를 여수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제품 검수장을 설치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늘면서 지역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허브는 순수 물류센터입니다. 지역 중소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우수한 중소기업 협력사의 판로를 국내 그리고 해외 판로에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지역업체들은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 여수시 의회는 다음 달 서브원을 방문해 동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회가 후반기 첫 과제로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 임시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의회는 여수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지만 여수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식 외부 활동으로 수산물 특화 시장 상인들의 농성 현장에 방문한 7대 후반기 여수시의회 의장단. 전창곤 의장은 특화 시장 분쟁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임시회에서도 특화 시장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시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덕희 시의원은 시장을 감독할 권한이 있던 여수시가 2013년 첫 번째 단수 때부터 적극 행정을 펼쳤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었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사실 확인하여 문제를 의제하고 특화시장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 그러나 권오봉 여수시장은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행을 안고 있으니까 시각 방법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특화 시장과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의에도 해당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질문만 상세하게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질문을 하면서 요지를 안 주니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회규칙 위반이다. 여수시의회는 특화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8일 상인회와 주식회사 측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청구에 수령한 순천시 체육시설 공무원 2명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휴관된 체육시설 공무원 2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각각 6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령 금액의 3배를 환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수령금 환수 외에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여수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어제 열린 17차 회의에서 대교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 1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잠잠하나 싶었던 광주의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족과 친지 간 식사 모임을 통해서 8명이나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2번째 확진자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0대 여성의 남편과 언니의 부부 그리고 지인들까지 하면 모두 8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가졌던 식사 모임이 주요 감염 경로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192번째 환자의 발열 증세가 나타난 14일이 되기 이틀 전부터 이들 친척 지인들과 3차례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외출을 삼가고 가족 간에도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새로 나타난 감염 그룹의 최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2주일 전 확진 판정을 받은 161번째, 168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192번째 확진자는 물론 치과의원 직원인 191번째 확진자의 경우도 어디서부터 감염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91번과 관련했었던 치과의원의 환경검체는 24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래 한 달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전체 누적 확진자는 200명을 넘겼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도 13명으로 서울과 세종 다음으로 많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했던 관내 노인, 장애인 시설들을 다시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주까지 소독과 책임자 지정 등 절차를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관련 시설 300여 곳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이번 주부터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장애인 시설들을 제한적으로 개관했으며 순천시는 개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현안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대형 방사광 가속기 추가 설치, COP28 유치 등 당면 정책 12건과 내년 국고 현안 사업 18건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전남북 공동 건의 사항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 지방 이양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 사업을 한시 규정 없이 지속 보존하고 지방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플랜트 노조 여수시 지부는 오늘 성인 기저귀 500개와 물티슈 50박스를 준비해 지역 12개 요양시설에 보내는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난 국제포럼을 온라인 행사로 개최해 절감한 행사비 2천여만 원이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관내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5억 2천만 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 조치로 1억 5천만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순천 매실 농촌융복합지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4년 동안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매실 농축액 가공공장 등 공동 인프라 조성, 홍매화 콘텐츠 공동 마케팅 등 2차와 3차 산업을 연계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고흥 유자, 곡성 멜론 등 3개 지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올해 전남 스타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스타기업 15개소는 여수 승진 엔지니어링, 순천 협성 히스코, 광양 사카펜 코리아 등으로 기업당 3년 평균 매출액 129억 원, 수출액 18억 원, 상시 고용 인원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